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당신이 너무 착해서가 아닙니다. 만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고 친구들 비위 다 맞추고 남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돌아온 게 뭡니까? 고맙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당연하다는 태도입니까? 오늘 이 비참한 굴레를 끊지 못하면 당신의 남은 여생은 그저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외롭게 끝날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명절날 새벽부터 일어나 땀 흘리며 음식 다 차렸는데 자식들은 거실에서 TV나 보다가 맛있는 것만 집어먹고 제 갈 길 가버리진 않았습니까? 친구들 모임에서 계산은 늘 당신이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결정할 때는 아무도 당신 의견 안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자식이 회의가 있어서 못 간다고 해놓고 그 회의 끝나고 자기 가족들이랑 맛집 가서 외식하는 사진을 SNS에 올린 걸 봤을 때 그 순간의 그 배신감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러면서 꾸준히 도맡아 하셨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런 당신을 성인군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속으론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 이게 바로 당신이 평생 착한 말로만 쌓아온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200년 전 전라도 강진 유배지에서 그 모진 고초를 겪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 그분은 일찍이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온화한 말투 속에 뼈가 없는 자를 가장 먼저 짓밟는다는 것을요.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말이 약하면 권위가 서지 않고 권위가 서지 않으면 명령이 행해지지 않는다. 이건 관리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모든 인간관계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을 만만한 호구로 만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말습관과 단 3초 만에 상대의 길을 꺾고 존중을 이끌어내는 정약용의 처세술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자식도, 며느리도, 사위도, 친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 화를 내셔도 됩니다. 그 방법을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방패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저와 함께 당당한 노후를 만드실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무너진 존엄을 세우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평생 착하다는 소리만 듣고 살다가 수술 당일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피눈물을 흘린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 올해 72이신 분이에요.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며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큰아들이 전화하면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라고 합니다. 박 선생님은 몸이 안 좋아도 그래, 할게라고 대답하셨어요. 딸이 전화하면 엄마, 우리 집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박 선생님은 허리가 아파도 괜찮아. 내가 해줄게라고 하셨죠. 친구들 모임에서는 늘 먼저 계산을 하셨고, 친척 모임에서는 꾸준히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가 박 선생님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박 선생님이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자녀들에게 전화했어요. 애들아, 엄마가 수술하게 됐어. 수술날 좀 와줄 수 있니? 큰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다음에 갈게요.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괜찮으시죠?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박 선생, 나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미안해.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계신 박 선생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박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평생 뭐라고 말했지? 괜찮아, 내가 할게.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한 번도 당당하게 요청한 적이 없었구나. 한 번도 내 한계를 말한 적이 없었구나. 그날 밤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박 선생님은 창밖을 보며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는 바꿔야겠어.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퇴원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이 또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예전에 박 선생님이었다면 그래, 할게라고 대답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아, 이번에는 못 봐준다. 엄마가 아직 회복 중이야.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 진짜 급한데. 엄마 너무하시네요. 서운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냉정했나?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말해야 했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박 선생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내 한계를 말할 권리가 있지 않나? 내가 아픈데 왜 미안해해야 하지? 박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기로 다시 결심하셨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박 선생님은 불안했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박 선생님은 혼자 조용히 지내셨어요. 아침마다 좋아하는 차를 천천히 우려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문득 깨달으셨어요. 아, 거절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오히려 나는 지금 평온하구나. 그 순간의 고요함. 누군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박 선생님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셨습니다. 자식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존엄이라는 걸요.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큰아들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을 들고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아프신데도 봐달라고만 하고 엄마 마음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더 잘할게요. 박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경계를 그었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박 선생님은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의 사과가 박 선생님을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니라 박 선생님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행복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첫 번째. 괜찮아. 내가 할게라는 말은 당신을 투명인간으로 만듭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참 따뜻하고 좋은 말 같아요. 희생정신이 담겨 있고 배려심도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이 말이 습관이 되면 사람들은 당신을 언제든지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당신이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괜찮아라고 말하며 자신을 희생했나요? 자녀가 손주를 봐달라고 하면 괜찮아. 내가 봐줄게. 친구가 도움을 청하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친척이 부탁하면 괜찮아. 내가 할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죠? 잠깐 여러분.
오늘 하루만 세어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괜찮아라고 말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요. 댓글로 그 숫자를 남겨주세요. 3번, 5번, 10번. 그 숫자가 바로 당신이 당신을 희생한 횟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강진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 없는 관대함은 덕이 아니라 나약함이다. 이 말은 목민심서의 정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당신이 무조건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나약함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을 소리내어 따라 해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방패가 될 문장들입니다. 이번 주말은 어렵다. 내가 쉬어야 할 시간이야. 오늘은 각자 계산하자. 나도 살림이 빠듯해. 이번엔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차례야. 나는 못해. 여기서 중요한 건 미안한데라는 말을 절대 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사실만을 말하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금기는 괜찮아. 내가 할게라는 독약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를 모르면 당신은 또다시 무릎 꿇게 됩니다. 절대 나가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지 며칠 후, 이번에는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의 첫 마디는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냉장고 보니까 밑반찬이 하나도 없네. 애들 먹일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좀 해서 보내줘. 아, 그리고 저번 김치 다 먹었어.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는데 이번 주말에 좀 담가주면 안 돼? 예전 같았으면 박 선생님은 그래, 우리 강아지들 먹일 건데 내가 해야지 하며 허리가 끊어져라 장을 보러 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이제 반찬은 내가 해서 먹어라. 엄마도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김치도 사 먹든지 내가 직접 담가보렴. 그러자 딸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엄마, 어떻게 그래? 나애 둘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 엄마는 집에서 쉬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남들은 친정엄마가 애들도 다 봐주고 살림도 다 해준다는데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나 진짜 서운해. 엄마 변했어. 나 힘들어 죽으라는 거야? 박 선생님은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지로 내모는 나쁜 엄마인가? 하는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죠. 딸의 이기적이야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박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게 너를 위한 길이다. 그리고 박 선생님이 먼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박 선생님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내가 지금까지 딸을 도와준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뺏고 있었구나. 이제는 딸이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게 놔둬야 해. 며칠 후 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엄마한테만 기댔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할게요. 사랑해요. 이제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적인 사과는 당신의 가치를 헐값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말하시나요? 미안한데, 이거 어디 있어요? 미안한데, 내가 좀 쉬어도 될까? 심지어 당신이 아프거나 힘들 때도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지 않으셨나요? 미안하다는 말은 당신이 잘못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당신의 한계를 말하는 것뿐인데도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박 선생님도 딸의 전화를 받았을 때 처음엔 사과하고 싶었어요. 미안한데 엄마가 좀 힘들어서 라고 말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해야 하지? 나는 내 한계를 말한 것뿐인데. 그래서 박 선생님은 미안한데 없이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의 율기편에서 이런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을 다스림에 있어서 지나친 겸양은 오히려 해롭다는 것이죠.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미안함과 자기 학대도 다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을 소리내어 따라 해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방패가 될 문장들입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해야 해. 이번엔 어렵다. 그건 내 역할이 아니야. 사과하지 마세요. 사실만 말하세요. 자, 두 번째 금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습관적인 사과라는 굴레를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에 두 가지를 다 고쳐도 세 번째를 모르면 당신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 내 탓이야라는 자책은 당신을 영원한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착한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면 자신을 먼저 탓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자녀가 연락을 안 하면 내가 엄마 노릇을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고, 친구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약용 선생님의 가장 강력한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내가 나를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사실 내가 먼저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돌릴 때 당신은 스스로를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당신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박 선생님도 딸이 엄마는 이기적이야 라고 했을 때 순간 자신을 탓했어요. 내가 이기적인가? 내가 자식을 힘들게 하는 나쁜 엄마인가? 하지만 박 선생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딸이 자기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건 딸의 문제야.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을 소리내어 따라 해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방패가 될 문장들입니다. 내가 약속을 안 지켰네. 다음엔 지켜줬으면 좋겠어. 요즘 연락이 뜸하네. 무슨 일 있어? 이건 내 책임이야. 나는 도와줄 수 없어. 자, 세 번째 금기를 기억하세요. 다 내 탓이야라는 자해를 멈춰야 합니다. 박 선생님은 이 세 가지를 바꾸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원래의 자기 자신을 되찾으셨어요. 지금 박 선생님은 어떻게 사실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오후에는 평생 하고 싶었던 수채화를 배우러 문화센터에 다니세요. 저녁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십니다. 자녀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먼저 박 선생님께 전화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친구들은 박 선생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라고 말해요. 무엇보다 박 선생님은 처음으로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를 느끼며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세 문장을 말하세요.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한계를 말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도 된다.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둘째, 하루에 미안한데를 3번 이하로 줄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댓글로 세워주신 그 숫자 기억하시죠? 내일부터 그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3번 이하로 줄이세요. 셋째, 하루에 한 번은 꼭 안 되라고 말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못해. 이번엔 어렵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처음에는 떨릴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말하고 나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 선생님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은 단호했지만 냉정하지 않으셨어요. 원칙이 있었지만 인정이 없지 않으셨죠. 단호함과 냉정함은 다릅니다. 단호함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냉정함은 감정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냉정해질 필요가 없어요. 다만 단호해지면 됩니다. 여러분, 당신이 평생 착하게 살아온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해요. 착함만으로는 존중받을 수 없다는 것을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착함에 단호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거절 한 번에 무너지는 관계라면 그건 애초에 존중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안 돼도 받아들여요.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내가 나를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당신 자신을 존중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단단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세상으로부터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와 계속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하루 괜찮아를 몇 번이나 말하셨나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몇 번으로 줄이실 건가요? 저도 오늘부터 바꿔보겠습니다 라는 다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